신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큰일이 났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추미애 장관이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그러니까 이 금융 사기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근거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추미애 장관은 서울 남부지검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단정적으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맞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7월 이 김봉현 전 회장이 A 변호사 그리고 3명의 현직 검사와 함께 1,000만원짜리 룸살롱 술 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자, 이 자리에는, 이 룸살롱에는 당시 이종필 전 부사장과 이 청와대 김모 행정관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룸살롱 술판을 벌였다는 이날 과연 검사 3명이 이 룸살롱에 갔는지, 이종필 부사장이 갔는지, 이거 뭐 하면 김봉현 전 대표의 이 옥중 편지의 진실은 금방 밝혀집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약에 이게 거짓말로 들통이 나면요,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은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이런 얄팍한 거짓말에 놀아났다면 옷은 당연히 벗어야 되는 것이고, 국정감사장에서 특정한 검사의 실명을 알 수 있는 직책과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고 직권남용죄로 뭐 등등 상당히 많은 죄목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증죄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김봉현이가 룸살롱에서 1,000만원짜리 술을 대접했다는 날, 이날이 언제일지를 알 수 있는 스모킹건이 검찰에게 제출됐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A 변호사가 본인의 핸드폰, 노트북, 그리고 핸드폰의 비밀번호까지 자청해서 검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수사하라. 이거 포렌식 하면 다 나온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날짜에 과연 룸사롱에 갔는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김봉현을 족치면 나올 겁니다. 7월 달에 언제, 몇 월 며칠 날 술자리 갔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 있었다는데 그 사람 검사들 그날 일정 보면 다 나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추미애 장관 긴장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회장. 자, 검사 술 접대 자리에 함께 했다고 지목한 A 변호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검찰에 휴대폰, 노트북 다 제출하고 휴대폰의 비밀번호까지 다 줬습니다. 이제 검찰은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조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검찰은 28일 김봉현 전 회장의 2차 출정 조사, 감방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서 룸살롱 술 접대가 이루어진 날짜, 시간을 특정하는 이런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 나옵니다. 지금 김봉현 전 회장 몰리니까 내가 몸통 아니다, 진짜 몸통 따로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에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검찰 수사라면 간단히 밝혀질 일입니다. 그런데 왜 추미애 장관은 지금까지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전부 다 청와대, 민주당, 범여권 인사들이 주목이 받고 있는데 갑자기 야당 정치인 한 명 나왔다고 이거는 왜 수사 안 하느냐고 윤석열 총장한테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당 정치는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한 적도 없고 그냥 야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입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밖에 별것도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검찰 수사라면 다 나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제 A 변호사가 이렇게 자청해서 휴대폰과 노트북 다 내놓고 비밀번호 다 알렸기 때문에 이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 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이 수사팀만 5명이 꾸렸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도 많을 텐데 이 검사 한번 잡겠다고 술 접대 폭로 가지고
5명짜리 수사 전담팀까지 뿌리는 이 추미애 장관, 참으로 한심합니다. 아무튼 이 수사팀, 아무리 추미애의 측근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가고, 또 남부지검장이 수사 결과를 사실 은폐 왜곡하고 싶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검사들이 바보입니까? 자기 명예에 먹칠할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 팀장 김낙현 형사 6부장은 A 변호사로부터 최근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A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등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기의 경우 휴대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줍니다. 시간 끕니다. 그런데 A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에 비밀번호를 해제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모두 제출했다. 포렌식 결과를 통해 김 전 회장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A 변호사는 조사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포렌식에 참관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든 증거 추출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겁나는 겁니다. 당당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앞서 김 회장 2차례의 옥중 자필 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사롱에서 검찰 정관 출신 A 변호사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대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회장이 지목한 A 변호사는 현직 검사들과 룸사롱에서 술을 마신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A 변호사가 다 냈습니다. 이제 쉽지 않겠습니까? 자, 수사팀은 지금 김봉현이 소환되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아서 2차 출정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팀은 A 변호사의 포렌식 기록을 토대로 김봉현에게 술 접대 시기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25일에도 구치소에 찾아가서 2시간 동안 김 전 회장을 조사했습니다. 자, A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 전 회장, 김봉현이 현직 검사들과 함께했다는 술 접대 날짜를 말하면 이를 토대로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의 당일 동선을 추적하면 간단하다. 만약 김봉현이가 이 날짜를 밝히지 않는다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뭘 그렇게 급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보고 지금 검사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들이 실명을 드러내놓고 추미애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환우 검사, 평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을 들이받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이프로스라는 이 검사들만 쓸 수 있는 이 인터넷망에는 지금 실명의 추미애 비판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아주 시원하게 검사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짓에 대해서 이 정도면 점잖은 편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분명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멘붕 상태에 빠졌는지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감찰 카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미애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한데 지금 코너에 몰린 추미애 마구 던지고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검사들이 이제 드디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권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언론들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 1부 검사 사법연수원 39기가 쓴 글입니다. 자, 이 이환우 검사는 전 남편과 아들을 살해한 고유정을 써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이환우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덜먹이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그냥 바로 때려버렸습니다. 아퍼컷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나쁜 권력이 생겨서 검찰 장악을 시도할 때, 야, 그래도 우리는 낫다. 2020년에 그 추미애라는 장관 있잖아. 걔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센 그림이다. 검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추미애 장관을 이렇게 들이박아버린 겁니다. 이환우 검사는 검찰 내부방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이런 제목의 글에서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추미애 장관의 이 칼춤 인사,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에 대한 이 감정적인 보복,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에 언젠가 또 다른 장관이 오면 추미애는 저 정도인데 나는 이 정도까지 오도 안 돼? 이게 가능한 거야? 선례가 된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썼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습니다. 거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박살입니다.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헌정사상 세 번 있었던 그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본인이 2번이나 했습니다. 막 남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실패한 것 같은데도 또 하고 있습니다. 감찰, 틈만 나면 감찰합니다. 자,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키 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도 느껴집니다. 자, 이 말은 윤석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 세우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 그저 뭐 난리가 났습니다. 치켜 세우고. 그러다가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면서부터 완전히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가 느껴진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시그널은 충분하고 넘칩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당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자, 이 이환우 검사 뭐 보수 성향 아닙니다.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사건 터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체포를 주장하는 글을 올릴 만큼 저쪽 진영 생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검사들은 이미 상당히 돌아섰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화루 검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김유철 원주지청장의 이 내부망에 올린 글에 댓글이 달렸는데 이 댓글에 실명으로 검찰 간부들이 비판합니다. 대검 형사 이과장을 지낸 공봉숙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언젠가는 코로나 확산이 검찰 탓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옵티머스 피해가 검찰 탓이라고 한다. 조사과 형사부에서 일해본 검찰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 처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추미애가 윤석열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한 법적 논리적 반박입니다.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장 수사의뢰 경위가 석연치 않은 청탁성 수사의뢰 사건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사건 처리 경위와 내용까지 해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추미애 장관의 행동 5.1%를 기록했습니다. 빅3로 진입했습니다. 자,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맹활약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모은 윤석열 총장이 8개월 만에 지적순회를 났습니다. 8개월 만의 지역순회. 이번에는 대전을 찾습니다. 지난 2월 부산과 광주를 찾았던 윤석열 총장, 당시 추미애 장관을 향해 칼날을 겉으로 드러냈던 윤석열 총장입니다. 윤석열이 지방에 가면 뭐가 나옵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왜냐? 지역에 간다는 것은 지역의 검사들과 만난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격상 폭탄주도 좀 마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난 2월 부산에 갔을 때는 한동훈 검사장, 당시 부산으로 유배를 갔다는
한동훈 검사장과 만나 활짝 웃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도 갔습니다. 그랬다가 코로나19 등으로 일단 지역 순회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그랬던 윤석열이 이번에는 국정감사를 끝내고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이제 대전으로 갑니다. 다시 지방순회를 재개한 겁니다. 자, 대전에는 누가 있는가? 강남이 있습니다. 강남일 대전고검장. 자, 얼마 전까지 대검 차장으로 검찰청의 2인자로서 윤석열을 보좌했던 강남일 고검장이 대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폭탄주 좀 마실 것 같습니다. 요즘 진행되는 이 많은 일들, 검사를 마치 정권의 개처럼 취급한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검찰 내부방 2%에 본인의 이름을 걸고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은 실패라고 글을 올리고 추미애는 법적, 역사적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책임질 거라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대전 방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 총장이 8개월 만에 공식적인, 공개적인 외부 일정을 잡았습니다. 바로 대전 방문입니다. 일명 윤석열 국감으로 불렸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난 뒤 한 주 만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검찰청 순시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또 감찰 지시 등으로 지금 검찰은 어수선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를 본 많은 검사들이 윤석열로 뭉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사 내부망에도 그렇지만 검사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 언행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말들이 들립니다. 자, 윤 총장의 대전 방문, 검사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이제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함정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원론적인 말을 할 겁니다. 맞는 말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해석에 따라서 추미애, 문재인에게 직격탄이 돼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 대검찰청은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윤석열 총장이 대전 고검 지검을 찾아 해당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 검찰개혁이 주제입니다. 강남일 대전 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참석합니다. 강남일 대전 고검장은 이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친합니다. 얼마 전까지 대검 차장으로 윤석열 총장 바로 옆에서 오른팔처럼 일했던 사람입니다. 대전 고검장을 하면서 대전의 검사들과 함께 윤석열 총장과 뜨거운 대화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격려 방문 지난 2월 부산고검지검과 광주지검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외부 활동을 자제해온 윤석열 총장이 8개월 만에 국정감사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대전을 찾는 이유가 뭔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 2월 말 대구 고검 지검 순시 일정을 검토했으나 신종 코로나 때문에 방문 일정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갑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검사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쉽게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2월 부산지검 방문 때 지검 간담회에서 윤석열 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사는 소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독자적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 내 수사, 기소 주체 분리 제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번 공개 일정에서도 검찰 내부의 지지와 신망을 재확인하는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이 주제입니다. 검사들이 어떤 말을 할지는 상상이 갑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지난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직후 전국의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검찰 내 지지 여론을 결집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은 보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검사